또 6월 반부터 1년 내내 듣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4월 반 들으시면 1년 내내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1년 동안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목소리만 안 돌아왔지, 두통이 있거나, 다른데 불편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마음 불편해 하실 거는 전혀 없으세요. 지난 목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가 어디 기업체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쉬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이 1분기 시장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또 시황 관련해서 꼭 그분님들께 알려드릴 게 있고, 그래서 유튜브 찍고 이랬더니, 좀 목이 많이 목이 갈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기침, 가래가 이런 게 많다거나 그거 아니니까 그분들 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반 국내 스터디 대상 기업 리스트예요. 요거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에 차 있는 것도 있고 또 꺾여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 관련된 것들은 결국 제 갈 길을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 트렌드니까. 다만 이걸 주도했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결과를 보고 그게 결과가 여소야대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우리 수업에서 AI 생태계하고 AI 생태계는 글로벌과 국내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그 글로벌에 있는 AI 생태계는 정말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액션 하신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 4월 반에 이제 수업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중간에 12월 반 듣다가 그만하셨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6월 반부터 1년 내내 듣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4월 반 들으시면 1년 내내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1년 동안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얘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기업인지, 먼저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건지,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개로 이렇게 말씀을 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다음에 국내 AI 생태계 기업은 사실상은 무슨 엔비디아 수혜주 그러는데 그냥 반도체예요.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 정말 엔비디아보다 많이 오른 게 하나 있죠. 한미 반도체라고. 시가총액이 작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전 지금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 때 중간중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정식으로 수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또 앞으로 뭐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올해까지 20% 정도 HBM이 간다 그러니까 HBM이 가게 되면 SK 하이닉스 방식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수혜를 계속 볼 테지만 이쪽 동네는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말씀 안 드리는 편이고, 반도체 회사 2개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올 연초 주가가 7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지금 8만 2천 원이니까 정말로 코스피만큼도 못 올랐어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연초만큼도 못 올랐어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아웃퍼폼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에서만 잘하는 기업들, 그동안 막 극심한 밸류업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눌려 있다가 또 펀더멘탈상 1분기가 안 좋아요 뭐 이러면서 눌려 있다가 요즘 이제 기지개 켜고 있는 중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 시장의 지수 레벨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막 지수가 막 2,800 뚫고 2,900 뚫고 3,000 간다고 4월달, 5월달 중에 그러기를 가정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 대신에 그건 총선 결과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2,700, 800 근처까지 오게 한 지수를 드리븐했던 것들은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약간 밑단에 있는 주식들, 종목들, 최근에 클래시스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우리 수업했던, 뭐 아무 이유 없이 뺐던 기업들은 또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돈이 많이 생겨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20조를 사다 보니까 기관도 그러고 개인들도 그러고 돈이 좀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목 플레이 한번 해볼까? 요런 일시적인 그런 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 결과가 또 막 집권 2년차 정부가 그래도 이거를 웬만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이 됐다. 이러면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쪽, 대형주 쪽으로 막 주식을 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모습하고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원래는 제가 폴리이코노미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결과가, 선거 결과가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 5월반에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하셨다가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이제 밑단에 놓여 있던, 펀더멘탈은 좋고 좋은데 성장 스토리 있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막 흩어져 있던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갔다가 총선 결과를 보고 지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AI 섹터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스터디 대상 기업이에요. 이것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있는 거에서 뭘 빼고 넣고 하는, 뺄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신에 톤을 조절할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라 가장 좋은 기업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그 수업을, 공부의 어프로치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죠. 그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 연초 대비 언더퍼폼한 기업이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AI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B200에도 HBM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H100보다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전체 메모리 기업이 전 세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를 제외한 걸로는 유일해요. D램 플레이어는 그래 세 군데가 유일해요. 옛날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전부 치킨 게임 하면서 죽여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HBM으로 캐퍼가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쪽에도 현재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데 공급을 다 풀어도 가격이 안 떨어질 거고 더 많이 늘어나면 HBM 쪽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면 저절로 이 D램 쪽에 공급 부족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빗 그로스는 점점에서 나노 공정이 심해지면서 비트 그로스라는 거는 이제 총 공급하는 메모리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을 때 웨이퍼 한 장에서 정밀한 나노가 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많은 반도체가 만들어질 텐데 점점 나노 공정이 이제 한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빗 그로스가 제한되어 있는 구간까지 갈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 D램의 공급량은 공장을 짓지 않으면 더 늘기가 어렵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HBM에서 못한 거는 사실이고 못해서 늦게 진입하더라도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구간으로 전 세계가 진입하고 있다. AI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BM 지금 H100, H200에 들어가는 거를 삼성전자도 일부 한다고 지금 그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끌려서라도 주가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볼 거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글로벌에서 제일 싼 반도체 회사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생산 캐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이 가격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 1분기 때,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1분기 때 주가가 79,000원 한번 갔었잖아요. 갔다가 대주주 블록될 이슈도 있었지만 어닝을 미스했잖아요. 작년 4분기 어닝을. 근데 이번 1분기 어닝은 컨센서스가 5조 200억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도 매일 에너스트리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을 안에를 보면 3조 5천이 핸드폰에서 나와요. 핸드폰 사업부에서. D램 사업부는 0.9조 1조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0.3조 더 하고요. 그렇게 해서 5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게 핸드폰은 급격하게 개선이 안 되겠죠. 사업의 성격상 꾸준히 온디밴스 AI 때문에 1분기 중에 653만 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늘 거예요. 그런 데다가 D램 쪽에서 점핑 해버리면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봐도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구간에 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하이닉스 대비해서 HBM에서 한번 놓쳤다는 거를 그 접착시키는 공정을 고집하다가 그걸 인정하더라도 지금 주가면 살이 쏙 빠져 있는 통닭이다. 이제 살찔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전에 7만 원대도 한 말씀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얘가 없으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얘 오를 때는요. 다른 게 안 올라요. 그것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AI 여러 번 강조를 드리잖아요. AI가 가면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언제는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가 더 좋다면서, 더 좋죠. 엔비디아 더 좋죠. 그때 엔비디아는 600불대, 700불대 초반이었고요. 지금은 900불대고요. 걔는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나쁘다가 아니라 얘도 많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어떤 다른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저는 한 30% 정도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얘가 괜찮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좋아요. 좋은 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 있어요. 바닥에서 얘가 120% 올랐어요. 그거는 HBM에 대한 것도 반영됐지만 삼성전자 시총을 결정하는 거에는 가전, 휴대폰, 통신장비,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통신. 그렇게 보시면 좋은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지긴 할 거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퍼스트 벤더가 제일 납품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마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납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글로벌로 넘버원 하고 있는 HBM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인도 많이 됐지만 주가가 그렇게 밸류를 풀리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좀 지켜봐도 되는데 많이 오르긴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예요. 2차전지 섹터에서 제가 유일하게 수급을 안 빼먹고 있는 게 제일 싸요. 그리고 한번 올랐죠, 그죠? 올랐다가 이제 눌림목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공부를 한번 해보셔도, 그러니까 작은 호재만 있어도 급등할 수 있는 권역에 있는 게 프랜차이즈 밸류만 반영하고 있을 때예요. 얘도 여긴 투자가들이 계속 팔아가지고 30만 원대 초반, 33만 원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의 50만 원 근처까지 한 반등했잖아요. 그거 플레이 하신 분은 정말 돈 많이 버신 거죠. 한번 그거에 끝나고 나서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섹터에 또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눌림목 조정을 또 하고 나면 밸류 기준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생길 거고, 뭐 트럼프가 되면 이 섹터가 안 좋으니 그것도 작년 가을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서 밸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삼성 SDI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너무 나쁘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하이브예요. 하이브는 1분기 실적 안 좋은 것만이 유일한 악재. 그건 계절성이 있어요. 중국에서 좀 덜 팔린 것도 있고. 근데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제가 늘상 그러죠. 국방부식에 BTS 컴백할 거고요. 차례대로. 이번에 보니까 제이홉하고 정국씨, 그거는 군대 가기 전에 찍어놨던 앨범이 이번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 공연하는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일릿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데이터가 괜찮더라고요. 신인그룹 치고는 처음으로 아이튠즈, 거기 다 좋다 그러고요. 또 지난주에 나왔던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의 그 제휴한 거, 그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의 빅 유통망에 실린다는 거는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나라 하이브가 미국에 있는 CNN이나 ABC나 MBS나 이런 방송국하고 직접 가서 로비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은 그 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잘한 집 같아요. UMG랑 제휴해서 독점 유통망을 만든 거죠. 하이브의 음악은 그쪽으로 팔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드리던 말씀인데, 이게 과연 방탄소년단 유진스가 뛰어난 거냐, 그를 기획한 회사가 뛰어난 거냐. 둘 다 하겠죠, 그죠? 둘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상품 기획력,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지금 히트하는지를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노래 부르고 거기에서 춤추고 하는 거는 아티스트 목이고, 상품을 기획하는 것은
어떤 정당으로 치면 어떤 정책이 인기 있을 건가를 개발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능력에서 하이브의 능력은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좋아해요. 올 연말 되면 많이 좋아져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일만 남았을 거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을 만들 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뒤에 또 얘가 또 실적 발표가 늦어요. 얘 아마 1분기 실적은 5월도 한참 늦은 5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많고, 빠르게 반등을 한 거는 UMG 영향 더하기 밸류업이 한 분 꺾인 거죠.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둘 다 좋아요. 전 밸류에이션도 좋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주가 변동성이 한번 개인 투자자 다 차원에서 좀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오션 인수한 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있다. 그걸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적어놨어요. 아마 그거를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신 그 부분들은 지금도 걱정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로 사업보고서라고 이제 기업들이 속속 주총이 끝나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거든요. 사업보고서에는 1년간의 현금 흐름표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년간 영업활동 흐름에서 본 돈이 1조 6천이 넘어요. 부채 늘어난 거는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올 1년 돈 잘 벌면 그 재무구조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좀 반등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의 라인 메탈에 대비해서도 그러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대비해서도 그러고, 이 기업도 원래 배당을 늘렸잖아요. 저는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얘도 아웃퍼폼을 많이 했으니까 급하게 예를 들어 오늘 밤사이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공습했다더라 그런 뉴스로 테마성으로 오르고 이럴 때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당연히 드세요 하고 줘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기다리면 원래 펀더멘탈 밸류로 돌아와요. 펀더멘탈 밸류가 얼마인지는 원래 컨센서스 영업이익에 1조 가까이 되거든요. 9,900억 대니까 저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시스템. 지난주 토요일 날 KBS 저녁 11시에 다큐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의 방산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에어로도 나오고, 하나시스템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나시스템은 거기에 미사일 추적 시스템,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 관련해서 나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리온스 메신가? 자동으로 굴러다니는 지상 지휘소 차량, 그거 다 통과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앞으로 좋은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하나시스템은 몇 년 동안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한번 성장할 거예요. 위성 때문에. 위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KBS 그 다큐온에 보셔도 그 관련된 게 나와요. 앞으로 국방에 있어서 AI 때문이더라도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인 시스템이 끊김없이 드론이 이제 중요한 그 공격 수단이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수단이 돼요. 위성이. 위성은 근거리 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30km, 40km에서 100km 사이, 그거를 근거리 위성, 소형 계급의 위성이라고 그러죠. SAR이라고. 걔가
가장 중요해요. 이 펀더멘탈에. 하나의 여로가 우주로 가는, 달나로 가는 거는 지상 150km 이상에 있는 지구를 이렇게 돌아가는 위성이고, 근거리 위성은 여기 지상에 앉아가지고 레이더로 통신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그거를 근거리 소형 통신 위성이라 그래요. 그거 많이 쏘아 올려야 되고, 그거는 누가 하냐 하면 하나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전까지 슬그머니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얘는 오를 때 막 따라가면 나중에 또 조금만 팔아도 개인들이 따라 팔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나쁘지 않아요. 얘는 초우량주의죠. 바이오의 초우량주의에서 꾸준히 이익 성장할 거예요. 얘는 진짜 올랐다가 오랫동안 지금 행보하는 그 근역이 있어요. 이걸 알을 한번 깨야 돼. 며칠 전에 사상 최고가 한번 88만 원 갔었는데 다시 또 주르륵 내려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한번 가자 갈 텐데 그때는 아마 이런 단발적인 중국 뉴스가 아니라 이익의 증가, 대규모 수출 계약, 상반기에만 지금 4,400원인가 얼마 계약돼 있어요. 신규 계약한 게. 그럴 것 같고요. 다음 삼양식품. 요즘 다시 또 궤도에 올라와 있죠. 이유는 원래 성장률이 20%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또 한 단계 껑충 뛰어 올랐어요. 20% 이상 증가 목표고, 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내년도를 또 바라볼 거고, 시장은 그때까지 매운 라면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으면 또 전혀 다른 세계로 주가가 갈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싸니까요. 식품회사 중에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이하인, 그러면서 성장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만 얘는 시총이 작아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오토앱은 약간 논의고, 삼성물산 여기까지 뒤에 나오는 금융회사, 거기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밸류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이익도 빵빵 잘 늘어요. 느는데 불구하고 밸류업으로 막 올랐다가 밸류업 기대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걸 주도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갈 길이라면 더 싸게 사고 싶기도 할 거고, 더 싸게 못 사게 될 환경은 총선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을 이행하는 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더 좋을 거고, 이미 한 단계 이륙해서 대부분 주가 모양이 똑같아요.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어. 여기 바텀업에 1월 17일 대비해서는 한 10%, 15% 올라 있고, 고점 대비해서도 그만큼 내려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 중에 우리 그분님들 스윙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섹터에 있을지 몰라요. 밸류업 섹터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고요. 또 이런 섹터의 기업들은 조금씩 모아야지 안 맞을 수 있어. 이거는 조금씩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턴할 수 있는 거대한 새로운 팩트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사고자 하는 비중을 딱 들어가서 쫙 올라가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거를 주섬주섬 이렇게 모아가야지 이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이 밸류업과 관련된 큰 변화가 될 뉴스가, 정책의 변화라든지 뭐가 생기면 즉각 따라가도 될 만큼 조정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현대오토웨버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에 원래 상반기까지 살짝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원래 YOY로 이익은 성장할 거고, 차량이 SDV로 가는 거,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이클로 가는 거는 이건 시대적 명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것들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저는 락바텀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은 주섬주섬 모아가도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세상의 인심이 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21만 원까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중간에 또 뭘 또 발표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많이 만들 걸로 계획돼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공장 한 면당, 한 공장당 1,000억 대씩 매출이 나올 거예요. 자, 삼성물산. 얘는 요새 조정받고 있죠. 얘는 밸류업 중에서 조정을 제일 적게 받아요. 그나마. 적게 받는 이유가 얘는 AI와 밸류업을 동시에 살 수 있는 거죠. 지주회사 중에 제 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싼 것 같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부가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평가하면 얘가 지금 그 보여주는 화면에서 보여준 PBR은 뭐 0.8배니 9배니 그러지 실질로 그걸 따져보면 엄청 밑바닥에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즘도 여기는 계속 사요. 계속 사고 국내 투자가들만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사는 외국인들 중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주총 때 한번 보자.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건 뭐 하여튼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아마 어떤 밸류업 쪽에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가파르게 반등을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수업하고 있는 이 종목들 위주로 저는 반등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뺄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밸류업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 뷰가 달라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KB금융, 삼성화재 똑같아요. 근데 KB금융보다 삼성화재가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 이유는 더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래요. 연초 이후로 보면 비슷해요. 둘 다 밸류업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은 실적 발표 전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뭐 비싸네 싸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요, 제가 전해드린 뉴스 말고도요, 네이버 뉴스창에다가 검색창에 엔비디아 해가 뉴스 딱 누르면요, 한국 언론에서도 하루에 막 이만큼씩 나와요. 이만큼씩 나와요. 다 읽어보시고, 이제 4월반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엔비디아를요, 막 급등하고 이럴 때는 참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언제까지 이걸 사는 거를 맞추는 게 좋으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 실적도 또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제가 뭐 오만 뉴스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 전에 이걸 또 편입하는 걸 끝내야 돼요. 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브로드컴이에요. 요즘 이제 서서히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저는 얘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VM웨어 인수하면서 들어간 일회성 비용, 그것도 줄어들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 B200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통신량이 엄청 늘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얘들 통신 장비도 만들잖아요. 라우터도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걸 만들거든요. 그걸 구동케 하는 통신용 반도체도 만들어요. 주문용 반도체 만들고, 그걸 또 접속시키는 속도를 빨리 해주게 하는 가속기도 AI 반도체 얘들이 만들거든. 그래서 얘도 아마 제가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업하는 이유가 있어요. 펀더멘탈도 편하고, 앞으로의 성장의 전망도 좋고, 배당도 좋고,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ASML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글로벌 전체에서 반도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늘기 시작해도 공장이 외관이 느는 건 원래 늘더라도 장비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글로벌 넘버 5 반도체 생태계 안에 들어있어요. 배당도 잘 주고. 최근에 얘가 인력 채용, 인력의 40%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채용하기 힘들다고 딴 데로 이사 간다 그랬더니 아인트호벤에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그 3.7조 달러 뭐 해가지고 그 지역을 그냥 개발해 줄게 그래가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TSMC 글로벌 넘버 2 반도체 사업자예요. 하여튼 얘는 파운드리의 넘버 1이니까 얘도 뭐 실력 비해서는 주가 많이 안 올랐고 얘 유일한 단점은 자기가 개발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고 유일한 강점은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뭐 얘 계속 좋을 거예요. 저는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우리가 수업하고 나서 한번 올랐죠. 아마 지금부터는 하이닉스하고 궤적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시총이 한 30%? 40% 더, 한 35% 높겠다. 근데 과연 그럴 만할까? 근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똑같은 그 섹터 내에 있는 주식인데 성숙화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속한 거는 미국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고요. 성숙이 안 된 기술 기업은 대한민국이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요.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미국보다가 훨씬 높아요. 또 특히 성장주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보다가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못 받고 있는 거죠. 한국의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날 많이 움직이는 주식을 좋아하고 그런 대부분 그런 주식은 기술주에 가 있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좋은 주식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많이 오르는 걸 좋아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으로 계속 좋을 거예요. 자, 다음 퀄컴이에요. 네, 이거는 오직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퀄컴하고 구글하고 뭐 아마존이 연합해서 엔비디아에 대적할 수 있는 가속기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도 해요. 인텔하고 아마존 아니라. 그거요. 20년 한 사람하고 지금 막 해서 따라잡겠다는 사람하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중독성을 제거해 놓고 보더라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했겠지, 이미.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올 가을에, 겨울에 나올 B200을 미리 입도 선매해서 다 가져가지 않았겠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퀄컴은 배당도 많이 줘요. 그리고 주가도 별로 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얘가 만만해요. 300조가 안 되는 정도라서 혹시나 온디바이스나 온디바이스 PC, 온디바이스 냉장고도 나온대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래서 냉장고에 어이 냉장고 내가 며칠 전에 그 채워놓은 그 마트 가서 채워놓은 거 중에 현재 부족한 거 있으면 재고를 파악해서 쿠팡에다 주문해줘 이러면 걔가 주문 다 한대요. 주문 다 해서 다음날 되면 현관에 새벽 배달 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 다 한다니까. 앞으로 5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케 하는 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도체는 제 생각에 퀄컴, 삼성전자, 인텔 이런 데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하여튼 이 산업이 커지게 되면 참여자가 많아지고 참여자가 많아지는 동안에 진짜 가짜가 잘 안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누누이 그러잖아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은 뭐라고요? 많이 팔리는 거라고요. 누가 많이 파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이번에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제가 3개 기업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의 3개예요. 3개를 고른 이유는 이 3군데 다가 AI 생태계에서 내놓으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하는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즈는 스스로 개발한 라마3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에 돈을 엄청 들이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사고 가고 있어요. 메타 플랫폼즈가.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남아있는 2027년까지
35만 개를 더 갖다 살 예정이라 그래요. 아마 B200도 엄청 많이 사고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이거 그냥 이제 제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나중에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독점 그 우려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회사들하고 달리 생태계를 이렇게 좀 오픈하는 걸 많이 해요. 애플은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독과점으로 벌금도 진짜 많이 맞고, 그러고 미국 정부로부터 슈를 당해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빌 게이츠라는 분의 그 기업 경영 철학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좀 이롭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또 자기 독자 칩도 엔비디아 칩을 대적할 만한 마이어 300인가요? 그 칩도 개발한다 그러고 있고, 이 캠퍼스에 가면 그 1층 맨 가운데에 그 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준대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막 선이 막 많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구상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아마존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메타 플랫폼은 광고도 잘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본업을 잘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구조조정 잘하고, 드디어 배당도 주기 시작하고, 저는 구조조정 잘하는 회사 많이 좋아해요. 고집불통인 회사 별로 안 좋아하고요. 성공했던 방식대로 기업이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가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겠죠. 아마존은 최근에 엔스로픽이라고 이제 오픈 AI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그 AI 개발하는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늦지 않은 시간 내에서 AI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구매해서 AI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이걸 클라우드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실제 팔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 어마어마하게 사요. 자사주를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애플이에요. 1년에 110억 불 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죠. 이제 이 회사들도 다 자사주 많이 사는 회사들이에요. OJT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마음은 불편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목만 아프지 다른 데는 말짱해요. 얼른 목을 놔서 아주 맑은 은쟁반의 옥구슬 구르는 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